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올해 하반기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이 다가옵니다. 이뿐 아니라 현대중공업 상장도 올해 하반기에 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둘 다 좋은 회사고 모두가 알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만 좋은 회사가 상장된다는 사실은 이에 관련된 업체들이 다시 주목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2차전지 소재 업체, 그리고 조선업체와 기자재 업체 등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21년 6월에 열릴 MEPC 76차 회담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MEPC 회담에서 언급된 EEXI 규제가 어떤 규제인지 살펴봅시다. 지난해 11월 IMO는 MEPC 75차 회의에서 이산화탄소 40% 감축안에 대한 에너지 효율 계산 지침 EEXI 제도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제도가 통과된다면 선박은 A에서 E까지 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D와 E등급은 출력 제한과 속도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 제도에 대한 최종 확정은 2021년 6월 MEPC 76차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IMO 2020 환경규제에는 황산화물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이었다면 2023년부터 이행될 MEPC에서 언급될 규제는 이산화탄소에 관련된 규제라는 것이 크게 다릅니다. 왜 제가 이 규제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할까요? 이는 바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한국조선업계의 파워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국조선업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조선소에 크게 밀렸습니다. 이는 많은 글로벌 선사들이 낮은 가격에 선박을 수주하기를 원했고 중국은 저임금을 기반으로 낮은 가격에 선박을 판매했습니다. 과거에는 딱히 환경규제가 중시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업황이 변했습니다. 2020년부터 IMO 2020 환경규제가 시작됐고 이 규제에 대해 전 세계 선사들은 2018년부터 대비를 해왔습니다. 한국의 선박이 중국 선박에 비해 가격이 다소 비싸지만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조선해운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국내외를 불문하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부터 전 세계 선사들은 IMO 2020 환경규제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조선사를 이용해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조선업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주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올해 6월 MEPC 회담에서 다룰 이산화탄소 규제 EEXI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규제는 2023년부터 이행될 예정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3년에 건조된 선박이 기준입니다. 즉 2023년에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2013년산 선박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20% 절감돼야 합니다. 2025년에는 30% 절감, 2030년에는 40%를 절감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70%까지 이산화탄소를 절감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각국의 선사들이 LNG 추진선을 운용해야 합니다. 즉 여태까지 운용하던 선박으로는 IMO 2020 규제를 만족시킬 수는 있어도 EEXI 규제는 만족시킬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LNG 추진선을 이용하면 2013년산 선박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0%만 절감된다는 데 있습니다. 즉 2029년까지만 규제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말이죠. 다만 아직까지 LNG 추진선을 뛰어넘는 명확한 선종은 없습니다. 수소연료전지 선박, 암모니아 추진선 등이 언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널리 상용화되고 있지 못합니다. 즉 최소 7년 동안은 LNG 추진선 시대가 열린다는 말입니다. 중국 조선업계가 한국 조선업계의 기술력을 따라오기에는 아직까지도 멀었습니다. 2020년 9월 기사입니다. 중국 SCS 조선은 2017년 9월 프랑스 선사 CMA CGM으로부터 LNG 추진선을 수주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것인데 LNG를 연료로 쓰게 됩니다. 즉 LNG 추진 컨테이너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18년 4월에 싱가포르 선사 EPS로부터 LNG 추진선을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성공적으로 선박을 인도한 반면 중국 조선사는 인도가 미뤄졌습니다. 어쩌다가 한 척이 그랬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중국의 선박 인도 지연은 조선업계에서 유명합니다. 스케줄 지연은 빈번한 일이고 뻔뻔하기까지 한 것이 중국 조선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 조선사는 인도 일정을 정확히 준수하기로 유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국 조선사가 그렇게 전 세계 선사로부터 욕을 듣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국 통계를 보시면 선박 물량 대비 클레임 비용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말 중국은 배를 제대로 만드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선사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 선박을 운용하는 선사들의 보험금 청구는 한국 선박의 2배 또는 일본 선박의 3배 정도에 이릅니다. 즉 한국 선박과 일본 선박은 고장이 거의 안 나는 반면 중국 선박은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이 일본보다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상대적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6월에 개최될 EEXI 확정회담 그리고 중국 조선사의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환경규제가 없다면 한국 선박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EEXI 환경규제는 2년 앞으로 다가왔고 이에 대해 전 세계 선사들이 확실히 인지하고 한국 조선사의 대규모 물량을 발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테슬라가 초반에는 시큰둥한 인기를 끌었으나 친환경이 강조될수록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조선업계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